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이번에는 수원여고 1학기 기말 확통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실전 문제에 대해서 감각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 ABCD 4팀이 출전하였다. 한국 시리즈를 좀 모르시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4팀이 출전하였다. 각기 다른 팀과 한 경기를 치르게 되고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모두 같습니다. 경기에서 모두 이기거나 모두 진 팀이 생길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표현으로 봐서는 이제 수능 문제 형태들을 변형을 내신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에 4팀이 출전해가지고 한 경기씩 치르는 이런 한국 시리즈는 없습니다. 자, 문제에 충실해서 합시다. 자, 모두 이긴 팀, 모두 진 팀이 생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요, 3승 팀도 있고 3패 팀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거부터 조사해야겠군요. 4 컨비네이션이 이제 경기 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 2로 나누니까, 자, 전체 승 6승, 전체 패 6패 이런 식이 얻어져야 되겠죠. 자, 3승하고 3패 팀이 있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승이 몇 개 남았습니까? 이 3승이 남았으니까 2승 1패하고 1승 2패하고 이렇게 팀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경기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3승만 있고 3패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자, 3개의 승이 남았는데, 자, 방법은 1승 2패, 1승 2패, 1승 2패 이렇게 이제 세 팀이 같은 승률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3패 팀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팀이 1승씩을 하고 승승승 해야 되니까 2승 1패, 2승 1패, 2승 1패. 자, 이런 형태. 자, 3승 3패가 있고 3승만 있고 3패가 있다면, 자, 전체적으로 승패를 따져봤을 때, 자, 이런 경우가 모두 이긴 팀, 모두 진 팀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확률들을 구해가면 되겠죠. 자, 맨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각각 종류만 열심히 잘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승패니까 경기 수가 6경기였으니까 2의 6제곱이 처리가 될 텐데, 자, 첫 번째 거는요, 이런 팀들을 ABC들을 분배해주면 되죠. 그럼 4팩토리얼이면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는요, 자, 3승 팀을 먼저 골라야 되겠습니다. 3승 팀 가지수는요, 자, 4가지가 되겠죠. A팀, B팀, C팀, D팀. 자, 근데 모두 다 이제 1승 2패가 돼야 되는데, 그럼 가지수는 다 승패가 다 똑같으니까 한 가지일까요? 자, 그런데요, B, C, D라고 했을 때 승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죠? 2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는요, 역시 3패되는 팀을 결정해 줘야 되겠고, 또 승이 또 다 똑같아야 되는데,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방법은 역시 위처럼 승리를 이제 누구한테 승리에 따라서 방향 형태로 따지면 2가지가 되니까 처리됐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는 2의 U, 4팩토리 4, 3, 2, 1이고 4, 2, 4, 2 되니까 4, 2, 4, 2, 4, 2를 지워서, 자, 그럼 2의 세제곱이 됩니까? 2의 세제곱이 되겠고, 이쪽에 3 남고 1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8분의 5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쉽지 않네요. 자, 첫 번째 풀어야 했던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경기에서 모두 이기거나 모두 진 팀이 생겨라. 3승 3패가 생기거나 3승이 생기거나, 이때 이제 3패가 없는 경우, 3승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맨 마지막 경기 때는 승을 6개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0승이 없으니까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자, 이거가 되겠습니다. 3승이 없으니까 2 방법밖에 없습니다. 3승이 있다. 이제 3패가 없으니까 패를 나눠 가지니까 패가 같아야 되니까 승이 같은 이 방법. 그 다음 이제 골고루 나눠 갖기. 자, 이렇게 큰 틀이요.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가 좀 어렵느냐. 제 생각엔 여기가 어렵네요. 자, 3승 3패 팀을 딱 결정해 주게 되면,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자, 경기에서 가령, 자, 이렇게
화살표 어느 한 방향만 잘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이런 방향을 생각해주면 C는 B한테 지고 B는 또 D한테 지고 D는 또 C한테 지고 뭐 이렇게 방법. 그다음에 반대 방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찾기가 좀 살짝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부분 확률 계산 들어갔을 때는 곱하기 2 되는 요소가 발견하기 조금 힘든 그런 과정이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주의해야 될 점, 좀 아니면 좀 신경 써야 될 점 다시 한번 체킹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공부해서 실력을 좀 쌓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 마무리합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수박은 무게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두 수박 농장 AB에서 생된 수박을 잘못 분류할 확률은 B 농장의 A 농장보다 4%가 높습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서 수박 5,000개가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3,000개는 A 농장, B 농장에서 2,000개. 5,000개 중에서 택한 수박이 잘못 분류된 수박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군요. 그 수박이 B 농장에서 했다. 일단은 조건부 확률인 걸 알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요. 자, 됐고 A 농장에서 잘못 분류된 수박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퍼센테이지가 4% 높다라고 했는데 A 농장 퍼센트를 모르니까 X라고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농장은 X 퍼센트, 그럼 B 농장은 X 플러스 4%가 분류를 잘못하는 거죠. 자, 근데 잘못된 수박이란 이야기는 그것이 A에서 분류돼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B에서 분류돼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B라는 확률을 구하라. 이런 잘못 분류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B에서 요 확률이 3분의 2다 라는 큰 틀 모양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박 개수로 갑시다. 자, A 농장에서 만든 수박은 몇 개? 3,000개 됐습니다. 분류가 잘못될 확률은 100분의 X가 되겠고요. 자, B 농장은요 2,000개 100분의 X 플러스 4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 B 농장 2,100분의 X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100 지워질 거고요. 동글동글 약분해서 지워지면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좀 쓰면 어떻게 되죠? 3X 2배의 X 플러스 4 처리되나요? 자, 여긴 또 그럼 뭐가 되죠? 2배의 X 플러스 4 처리됐는데 이 계산 결과가 3분의 2다. 자, 약분에 의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는 또 이렇게 또 약분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3에 그러면 X 플러스 4 됐습니까? 이거 곱하기해서 만든 겁니다. 여긴 또 전개해주면 되니까 3X, 2X, 5X에다가 8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3X, 5X, 2X 처리가 됐고요. 12에서 8을 빼니까 4가 됩니까? 자, 그러면 X 값은 2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때 이제 X가 이제 2%라는 걸 알았죠? 분류된 수박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박 개수는 아까 계산이랑 똑같죠? 3,000에다가 100분의 2 이렇게 처리되니까 동글 2개 지우고 그러면 자 60해서 60개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A 농장에서 잘못 분류된 수박 60개 답은 구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다시 문제 유형 되짚어 볼까요? 자, 문제 쭉 잘 읽어봐서 해야 될 것은 잘못된 수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수박이 B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렇게 됐으니까 큰 틀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 문제 일단은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양 형태가 계산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모양 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A 농장 뭐 확률 자체는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어차피 A 농장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A 농장을 X%라고 했을 때 B 농장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4%가 더 높은 거니까 X 플러스 4% 해서 문제에 대입해 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문장이 긴 거니까 긴 문장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는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그냥 확률 구해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답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야구에서 N타수 중 R개의 안타를 친 선수의 타율은 N분의 R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3개를 쳤다. 10분의 3.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11개의 안타를 쳐서 타율이 0.25다. 이 선수가 앞으로 46타석을 더 나가서 안타를 몇 개나 쳐야 될까? 자, 기존 타석수 이런 부분을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안타를 11개 쳤습니다. 몇 번 타수가 된 건가요? 자, 부분은 0.25. 0.25는 이렇게 처리됐는데, 야, 이거 0.25는 이거 4분의 1인 거죠? 4번 중에 한 번꼴로 안타를 친 거네요. 됐습니다. n은 그러면 44라는 걸 알았습니다. 44번 중에 11번을 안타를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앞으로 46타석을 더 추가가 된답니다. 44에다가 46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타는 몇 개를 더 추가될까요? 모릅니다. 결과는 그런데 타율이 0.3이니까 10분의 3이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요 계산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자, 근데요, 뭐 야구라든지 이런 종목 특성상 좀 잘 모르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체킹을 한 겁니다. 11 플러스 x 약분 처리되고 27 처리되는 거니까 x는 16 해서 16개의 안타를 더 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했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되짚어 드릴 부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야구 룰을 잘 몰라서 이 타율 계산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 부분 이렇게 맨 처음에 정의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좀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부분 n번 중에 나와서 11번의 안타를 쳤다. n을 모른다. 문제식 형태에서 4분의 1이다. 그랬더니 44.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죠. 44번 와가지고 휘둘러 대서 그 중에서 11번이 안타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추가되고 그 다음에 안타 추가돼서 그래서 전체적인 타율이 3할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됐습니까? 자, 깔끔하게 이론 정리 살짝 좀 설명해가면서 해설 한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1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차례로 뽑아 첫 번째 카드에 적힌 숫자를 M, 두 번째 카드에 적힌 숫자를 N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두 변 길이가 각각 M이고 나머지 한 변 길이가 N인 이등변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꺼낸 카드는 다시 놓지 않고요. 자, 삼각형을 만들어서 첫 번째 꺼낸 카드를 M 이등변 N, 근데 이제 둔각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죠? 자, 그랬을 때 가장 긴 변 제곱, 나머지 변 제곱해서 더하기 했을 때 긴 변 쪽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와, 그럼 n 제곱이 2m 제곱보다 커져야 되는 그런 일들, 일일이 찾기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찾아야죠, 뭐 그러면. 자, 그러면 n이 큰 숫자부터 볼까요? n이 1부터 7까지 했으니까 7이라면 이쪽이 49가 되는데 49가 되려면 n은 어떤 숫자가 되겠습니까? 1, 2, 3,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6에 30이 되는군요. 5가 50 되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n은 6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36이 나왔죠. 자, 근데 1, 2, 3 아까 4 집어넣었을 때 16에 30이 됩니다. 됐고 n이 이제 5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은 뭐가 될까요? 25가 됩니다. 25. 자, 25가 되니까 9에 18인 1, 2, 3까지만 되나요? 16에 30은 안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n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까지 가능한 거니까 자, 2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3 집어넣으면 9에 18이니까 안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이 3도 조사해 봐야 되나요? 자, 3이면 9니까 1, 2, 8까지 되는 겁니까? 말이 되네요. 자, 그 다음은 n이 2도 될까요? 2. 야, 2 되면 4 되는데 4 되면 m이 1 하나 나오나요? 우와, 무지무지 많습니다. 된 겁니까? 자, 그럼 개수 계산해 볼까요? 자, 8개가 되겠고요. 5개, 또 3개. 됐습니다. 자, 합하면 자, 16개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는요. 자,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처음엔 7가지, 그 다음 6가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확률이 되겠습니다. 와,
약분점 되나요? 약분 2, 8, 3 그럼 21분의 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뭐 더 이상 좀 안 되나요? 그래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또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9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오 이거 일일이 이제 개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아 이거 참 별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카드를 뽑아서 첫 번째 M, 두 번째 N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 둔각삼각형이 되어라. 뭐 M이 같다라고 해서 이제 모양 딱 살펴봤고 둔각삼각형.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읽은 내용 다 처리가 된 거죠. 7장 카드 기억하면 되겠고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됐습니다. 저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데 한 방에 계산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속 탔습니다. 7, 6, 5, 4, 3이 해가면서 제곱 조사해서 가지수 16가지를 구해냈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나오는 순서 7가지 그 다음 6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처리가 됐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좀 이렇게 뭐 식에 의해서 뭐 간단히 공식 형태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이렇게 찾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하나라도 빠지면 뭐 전혀 엉뚱한 형태의 답 되는 거니까 신경 써서 꼼꼼하게 살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설명 자체는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13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수원요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14번 이어지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장마철 날씨를 조사한 결과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비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높군요.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또 비가 옵니다. 우와, 엄청 비가 많이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이죠. 자, 장마철 어느 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금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돼 있는데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점화식을 만들어 가지고 풀이를 해 드릴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일 비가 올 확률을 PN이라고 합시다. 자, 됐습니까? 다음날 비가 와야 된다.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PN-1 이렇게 되는데 비가 와야 되겠다. 그럼 PN 플러스 1이 되겠고 저 확률이 어떻게 됐죠? 0.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0.3 처리가 됐죠. 자, 그래서 PN 플러스 1이라는 것은요 10분의 6의 PN 더하기 10분의 3의 1 마이너스 PN 이런 형태의 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면서 10분의 3의 PN이 되겠고요. 더하기 10분의 3. 이야, 10분의 3 공통이네요. 자,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지니까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화요일에 비가 왔다. 수, 목, 금 이렇게 물어봤는데 비 왔으니까 이 확률은 1인 거고요. 그럼 수요일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뭐 비 올 확률을 따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는 10분의 6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목금 구해가야 되니까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의 6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의 36, 18에다가 10분의 3이면 100분의 30 처리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100분의 48 이렇게 된 게 이게 이제 목요일에 비 올 확률이 되는데 약분을 할까요? 4, 1은 4, 4 25가 되고 4, 2, 8 됐죠? 그럼 이제 금요일에 비 올 확률을 구하려면 또 어떻게 된가? 10분의 3에다가 25분의 12 괜히 대입했나요? 자, 더하기 10분의 3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50이 되겠고 여긴 36에다가 25를 더 곱하면 25에서 3 곱하기 했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으쌰, 그럼 얼마입니까? 75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50에 100에다가 111이 처리되나요? 자, 구했습니다. 111, 3의 배수인 건 알겠는데 웬만해서는 약분이 안 되죠? 3,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됐을 때 B-A라고 했으니까 250에서 111을 빼달라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100 얼마가 되겠습니까? 4에서 1 빼니까 39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는 139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규칙으로 가서 얻어지는 거라서 제가 조금 약간 그럴싸하게 약간 점화식을 만든 거죠.
비 왔다. 그 다음날 비 왔다. 비 올 확률을 PN이라고 해주면 비 안 온 것은 1-PN이 되니까 이렇게 0.6 곱하기 해서 요게 이제 만드는 규칙입니다. 자, 요 규칙을 이용하면 점화식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화요일 날 비 왔다라고 해서 수요일 날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서 또 이제 점화식 풀이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요 정도가 이제 또 최근에 또 문제 경향상 숫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요. 화요일 해주고 수요일은 이제 뭐 비가 오냐 비가 오지 않냐 그다음 목요일 또 비냐 비가 아니냐 이제 요 추리를 이렇게 이제 또 다 만들어서 금요일에는 비니까 비로 이렇게 가는 이 확률 과정을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계산이 이제 좀 점점 복잡해져 가는 거니까 그냥도 복잡한데 이 계산하면 또 많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점화식 만드는 형태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필요하시면 이쪽 오른쪽 부분에 좀 살짝 메모 남겨드린 이 부분으로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1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6번 스타트. 어느 농구 선수 자유투 성공률에 대해서 조사하였더니 성공한 후에 다음에 또 성공한 다음에 성공을 또 하겠다. 확률이 4분의 3이다. 실패한 후 다음 시도에서 실패한 후 다음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은 3분의 1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이 선수가 n번의 시도에서 자유투 성공할 확률 PN이라고 하면 그 다음 번째에서 성공할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공할 확률을 PN이다. 그럼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번째 성공한다고요? 자, 위에서 나온 정보 4분의 3, 3분의 1 이런 내용을 딱 문제체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PN 플러스 1은 4분의 3의 PN에다가 더하기 3분의 1의 1 PN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4분의 3에서 3분의 1 뺀 PN에다가 더하기 3분의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S값, T값이 나오는데 뭐 하면 되겠죠. S값은 계산해야 되나요? 일단 계산 안 하고 좀 버텨보겠습니다. 그 다음 T값은 3분의 1 처리됐습니다. 근데 S-T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결국은 해야 되네요. 12분의 9-8 처리해서 1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구했습니다. 자, 방금 15번에서 점화식 만들고 이 문제를 다시 보니까 많이 좀 수월해졌네요. 자, 일반화 시켜가는 과정, 성공해서 성공으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모델.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n번째, n-1번째. 자, 위 형태하고 아래 형태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pn, 1-pn 요 형태 표시해주면 되겠죠. 성공 아니면 실패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양 형태, 그거 그대로 옮긴 겁니다.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만들어가는 이 절차 다시 한번 점검해요. 문장 정리. n번째 성공 확률 PN이라고 했으니까 성공 실패해서 PN 1-PN 처리해서 그 다음 PN 플러스 1로 가는 과정의 모양. 그 부분을 그대로 수식으로 옮긴 것 절차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점화식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지 전부 다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설명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점화식 만드는 과정 자체가 요즘 이렇게 수열 파트 부분이 이제 학습들이 많이 안 된 교과 과정에서 좀 빠져서 그렇죠. 뭐 학습 내용이 좀 많이 안 된 그런 곳을 표현 풀이를 한 것이라서 좀 설명을 좀 꼼꼼하게 잘 체킹해 가면서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마칩니다. 1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8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꼭지점을 택할 때 이 중에서 어느 2개도 같은 모세에 있는 꼭지점이 아닐 확률을 구해달라. 야, 이건 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곳을 선택했다. 그러면 관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점들은 선택하면 안 되고 이거 선택 가능하네요. 관여된 부분들을 선택 안 하고 그럼 이런 데 선택해야 되네요. 와, 근데요,
이 삼각형을 딱 연결해서 보게 되면 뭐죠? 요런 형태의 정삼각형 만드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죠. 8개의 점에서 3점을 골라라. 고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삼각형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요 D를요, 한 칸 이렇게 회전해 가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4개가 됩니다. 근데요, 위아래를 바꿔놓는 모양을 또 생각하면 됩니다. 위아래를 바꿔놓는 모양이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아래에서도 점이 또 몇 개? 자, 4개니까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한번 좀 살짝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8, 7, 6. 이걸 어떻게 할까요? 3, 2, 에이. 계산하죠, 뭐. 6 처리됐습니다. 8 처리됐습니다. 우와, 그럼 남는 게 그럼 뭡니까? 자, 7분의 1 처리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확률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자, 해서 A 더하기 B 하게 되면 당연히 계산 결과 8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택할 때 어느 두 개도 같은 모서리가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자, D, E, G 이렇게 선택한 이런 형태의 모양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 꼭지점 하나에 아래 꼭지점 2개 형태. 그래서 이제 4가지. 나중엔 또 반대로 위에 꼭지점 2개, 아래 바닥면에 꼭지점 하나, 이런 형태로 해서 또 4개 해서 이제 8개 나오는 이 부분, 요거 구하는 가짓수가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문제의 뜻에 맞는 것을 도형에서 찾아가는 과정, 입체 부분이라서 조금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개수를 좀 잘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번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여행사 남녀 회원을 대상으로 경주와 담양 두 지역에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을 조사했더니 경주를 가고 싶은 여자 회원이 100명, 담양을 가고 싶은 남자 회원이 180명. 담양을 가고 싶은 여자 회원은 경주를 가고 싶은 남자 회원보다 30명 많았다. 와, 교통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정리. 와, 남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도 있고 담양도 있습니다. 자, 명수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경주를 가고 싶은 여자 회원 100명, 담양을 가고 싶은 남자 회원 180명.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담양을 가고 싶은 회원 수, 여자 회원 수는 경주를 30명 더 많았다. 여기 경주 남자 회원 여기 x 플러스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양 됐습니까? 자, 일단 좀 현재까지 틀 됐습니다. 이 형사 남녀 회원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 택을 때 그 회원이 남자인 사건, 남자 x 플러스 180 요 사건을 A, 경주를 가고 싶은 사건을 B, 경주 x 플러스 100 요 사건 B. 일단 전체도 한번 볼까요? 전체 2x 플러스 얼마인가요? 280에 310입니까? 전체 회원수 A 다 됐습니다. 하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 여행사의 현장을 선택할 때 담양에 가고 싶은 여자 회원, x 플러스 30이네요. 이 확률을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됐습니다. 일단은 독립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PA 교 B는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이 이제 성립할 때 독립이 되는 거니까 계산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개수가 2x 플러스 310이니까 그 분의 A 교집합 B가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2x 플러스 310 분의 x 플러스 180이 한 번 있어야 되겠고 2x 플러스 310 분의 x 플러스 100 이렇게 처리되어 이제 관계식이 일단 나온 거죠. 독립. 자, 이제 하나는 이렇게 뭐 소가 될 거고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x에다가 2x 플러스 310 계산 결과는 x 플러스 180에 x 플러스 100 이 산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건가요? 와, 화려하군요. 2x제곱에 x제곱이니까 x제곱 되겠고
310에다가 이거 지금 180하고 100을 더하니까 280에 30x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100 곱하기 180에서 이항시켜서 처리가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 100은 10 곱하기 10에다가 180은 2, 9, 18에 2, 50. 자, 이제 소인수분해한 형태로 쓴 겁니다. 그래야 잘 찾으니까요. 자,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숫자 구성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잘 안 보이는다. 4, 3, 12, 10. 와, 됐습니다. 자, 4, 3, 12가 있군요. 12에 동그라미, 그 다음 15에 동그라미. 가면 되겠죠? 자, 11에 쩍쩍.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 보여드렸으니까 x값은 금방 120이 얻어졌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하라겠습니까? x값 구했는데 담양을 가고 싶은 확률이요? 우와, 담양 x 플러스 30이었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310분의 맞습니까? 2x 플러스 310 전체 맞습니다. x 플러스 30. 자, 요 부분이 문제 구해는 확률이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240에 550이 되겠고요. 자, 120에 150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하나 지우고 5, 3, 15, 11 처리해주면 됐습니까? 11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때 또 a 플러스 b를 구하라겠습니까? a 플러스 b는 그러면 14 처리해주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긴 문장의 내용 정리에 실상 계산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자, 내용 정리요. 표 만드는 거니까 내용 정리가 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의 독립. 자, 이게 이제 독립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정리, 독립. 자, 이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긴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내용 정리해서 풀어야 할 부분을 딱 확실하게 좀 찾아서기. 됐습니까? 그 다음은 그에 맞는 계산을 열심히 잘 진행한 거죠. 숫자가 커가지고 숫자가 좀 커서 찾을 때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놨어도 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으니까 산수하는데 좀 신경을 조금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긴 문장 내용 표로서 정리해가는 과정이 문제풀이에 좀 도움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소수령 두 번째 문제 수원 요구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즐겁게 합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홀수눈이 나온 사건을 A, 유기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두 사건이 종속이 된다. 정리를 해야 되겠는걸요. A 홀수 1, 3, 5 됐습니다. 확률은 뭐 볼 것도 없이 2분의 1입니다. 자, 근데요 B는 1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따집시다. 그럼 뭐 집합은 1이 되는 거고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1이겠죠. B1 6분의 1이라고 합시다. B라는 숫자가 2가 되면 이 약수에는 1, 2가 있는 거니까 확률은 6분의 2. 그냥 약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1, 3이 되는 거니까 6분의 또 2가 되겠습니다. 4라는 숫자가 되게 되면 1, 2, 4 처리되니까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5가 되면은 1, 5가 처리가 되는 건가요? 확률은 또 6분의 2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6이 나온다라고 치면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로 가게 되면은 P6가 이제 좀 특이하네요. 6분의 4 이렇게 처리되나요? 확률까지 계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물어본다는 것은 A하고 교집합, BK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PA 확률하고 BK 부분, 이제 성립하면 이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른쪽 계산에 PA는 무조건 1이고, 우와, 이제 1, 2, 3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K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교집합 부분부터 문제 또 체킹해 볼까요? 1, 1, 1, 3, 1, 1, 1, 5, 1,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할 때는 교집합은
한 개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교집합은 볼 것 없이 6분의 1인데 이 계산 결과 6분의 1 성립 안 합니다. 종속입니다. 종속이니까 1이 일단 답이 되는 거고요. 자, K가 그럼 또 2일 때 좀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2일 때도 전 계산 결과는 6 여기는 2분의 1, 여긴 6분의 1. 확률이 6분의 2였습니까? 오, 와, 같아집니까? 이거는 독립입니다. 독립. K가 3일 때 조사하겠습니다. 3일 때는 1, 3 두 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그냥 6분의 2로 쓰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또 6분의 2였죠. 다릅니다. 종속이니까 또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야, 이거 뭐 일일이 뭐 다 조사만 하면 되는 거죠? 자, 4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4일 때 겹치는 것은 1개, 6분의 1에다가. 됐습니까? 여기 확률 2분의 1. 4 했을 때 확률이 또 얼마였습니까? 4 할 때. 그냥 6분의 3을 쓰면 되겠네요. 와, 계산 결과 같아질까요? 아니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4도 답이 되겠고. 자,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5일 때는 겹치는 게 두 개. 6분의 2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2. 결과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K가 6일 때 조사 들어갑니다. 6일 때는 6분의 2,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6분의 4였습니까? 자, 계산해 주니까 이렇게 쳐서 약분되니까 6분의 2분이 같습니다. 됐습니다. 되는 숫자는 1, 3, 4, 5. 여기 이제 독립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m값, 즉 1, 3, 4, 5를 모두 더하기 해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13 해서 나오겠죠. 만약에 하나만 물어봤다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닌데 이걸 모두 다 조사해야 된다는 게 조금 긴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A집합 구했고요. B집합은 그 눈이 뭐냐에 따라서 그거 약수들을 다 지금 써서 이렇게 집합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도 계산해 놨고요. 그 다음 독립종속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독립 형태의 식을 써놓고 그 부분 계산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성립했다면 독립인데 성립하지 않으니까 종속이니까 종속되는 숫자 찾은 거죠. K가 2일 때는 독립이었어. 성립해서 독립이니까 요 숫자는 아닌 거고. 됐습니까?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돼야 됩니다. 자, 22번을 끝으로 수원여고 확통 1학기 기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보탬이 되셨겠죠?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